SK실트론 비상장기업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2.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04%가 증가했습니다. 수치를 문자 속성으로 공시하는 비매너라는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재무제표서부터 주석 모든 데이터의 수치들을 문자 속성으로 입력을 해서 정보 이용자들이 분석을 위해라든가 뭔가 계산을 해 보려고 그러면은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러면은 숫자로 전환으로 다시 재입력하지 않는 한 분석 내용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매너가 있다라고 SK실트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SK실트론에 대한 뉴스 보도가 오늘 날짜로 연합뉴스 장하나 기자의 보도로 나왔는데 SK실트론 영국 IQE와 손잡고 이게 갈바륨인가요? GA가 갈륨이네요. 갈륨. N이 이제 이 질소겠죠. 그러니까 이제 질화갈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웨이퍼 시장 진출한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9월 29일 뉴스에는 ZD네트 코리아라는 데서 SK실트론 반도체 웨이퍼 증설에 2.3조 원 크게 투자한다. 이렇게 이 말하자면은 이 짭짤한 그런 기업들을 비공개 비상장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공장 내부의 전경이고 그렇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 회계 중에 제가 새롭게 매출과 매출원가 중간 사이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워킹 코스트 알로케이션 인벤토리라고 요거를 하나 중간에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은 재고도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데 비율이 어떤가 하는 게 재고 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전체 재고 자산이 아니고 전체 재고 자산 중에서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 자산, 즉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 제품하고 제공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1조 1,344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32.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재고 자산은 5.3%밖에 증가하지 않았고요. 매출원가는 15.9%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90.5%나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30.6% 증가했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09.8% 거의 110%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생산성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매출원가의 문제는 이 재고를 여기 표현했습니다만은 기초재고 더하기 총제조비용 빼기 기말재고인데 재고 범위 기준이 회계 투명성의 2차 관문이겠습니다. 이 투명성을 입증해야만이 이 영업이익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증가율로 비교하든 매출원가 증가율로 비교하든 재고는 적게 증가한 것이 이제 SK실트론의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루풋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매출이 32.7% 증가했는데 매출 재료비,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입니다. 10.7%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이 40.3%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0.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이 무려 1.52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4억 원 적은 수치입니다만 전년도에는 33억 원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겠습니다. 이 스루프트 회계는 그 매출과 그 매출 재료비의 그 증가율을 보고서 우리가 느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판매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0.7%,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판매 가격은 더 상승했다.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에 와가지고 그 WCAI는 21억 원이 증가했고요. 전년도에는 거의 50억 원이 감소했었습니다. 이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원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8.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20.7%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율이 1.5%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그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손익계산서에서도 원재료 가격은 그 10.7%뿐이 증가 안 했는데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30% 이상 증가했으니까 상대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보다는 적게 상승했다. 이렇게도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PQ 총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그 2,03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29.7%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17명이나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이 5,780만 원으로서 상반기에 연말까지 1억 1,500만 원 수준의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상반기에 임금 인상률이 무려 21.7%나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한 1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자산 2단계에 그 갭이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그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제가 뽑은 거고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회사가 제시한 건데 비성분에서 그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만은 매출원가 산식에 의해 가지고 마이너스로 그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그 34억 원, 거의 35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전혀 추적할 근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검증에서 패스하지 못하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이는 딴 게 아무리 그 현금 흐름표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검은 백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백조들이 다 그 투명하다고 얘기하더라도 한 가지만 검은 백조가 나오면 투명성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또 비교를 해보면은 그대로 이게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요거 변동 범위로 비성분에 온다 그러면 마이너스 20억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50억이 되니까 35억만큼 매출원가를 줄여가지고 매출원가가 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액은 그대로니까 매출이익이 더 나오도록 조정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한 겁니다. 반증은 회사의 몫입니다. 평가지표 단계에서 WCI 회전율 상승과 스루프트 상승률이 같이 동일 방향으로 상승을
했으면은 이 단계에서는 동일 방향 흐름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가정을 또 세웁니다. 그러니까 앞선 단계에서 검증했을 때는 불식회계 개연성인데 여기에서는 회계 투명하다라고 또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이제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투명 가정을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투명 입증은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판매 가격 상승으로 수치로 입증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재고 회전율 상승했죠. 그 다음에 수루풋율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회사로서 좋은 방향인데 투명 가정이라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원재료 가격이 인하가 됐든지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상승이 됐든지 이거를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 가지고 이제 밑에 칸을 만든 건데 이게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시 데이터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매출 채권 수급 속도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 빨라진 거. 요거는 이제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구두 설명으로 기술한 걸 보면은 원재료 가격은 상승하고 제품 가격은 급등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쭉 추정을 했는데 이 설명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거죠. 그리고 왜 수치로 제시하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회사가 설명한 거 보면은 반도체 실리콘이죠. 실리콘 와포의 원재료는 폴리실리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21년도 3분기 폴리실리콘의 원재료는 메탈로지칼 실리콘의 가격은 동품목의 주요 생산지인 중국의 여러 가지 대내외 이슈, 신장산 사용 제재, 인권 탄압 때문에 미국에서 그런 게 있죠. 전력량 공급 대비 수요 급등 등에 의해 가격이 급등세였다. 전년도 3분기에 벌써 이제 이 상반기니까 한 9개월이 또 지났는데 상승의 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이런 얘기도 좀 있지만 이게 올랐다는 얘기인지 내렸다는 얘기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원재료 중에서 SI 카본 실리콘 카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폴리실리콘과 카본의 파우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시장 태동기에 해당해 가지고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가격이 내렸다 상승했다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 가격은 자신들의 판매 가격을 얘기한 게 아니고 출처가 SEMI라고 마케트 업데이트 2022년도 7월 부분을 얘기했는데 뭔가 다 상승하고 있다는 거면은 판매 가격은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매 가격 상승은 입증이 됩니다만은 원재료 가격의 인하는 상대적인 또 인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떤 퍼센테이지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산출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SK 실리콘의 회계 투명성,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연간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한 2조 2천억 정도 하지 않을까. 이 경우에 영업이익은 5,335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재고가 증가하지 않았다. 재고 회전율을 높이는데 주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재고가 증가하지 않으면은 예상보다는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또 원가 회계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스루풋 회계 쪽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만은 2조 2천억으로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납품 단가로 본다 그러면은 220만 원짜리 226만 8천 원짜리 견적을 냈는데 220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이
기대치보다는 좀 적게 나오는 거로 54만 원꼴 그래도 많이 남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이익을 내보자고 한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이 회사인 경우는 한 12회전 약간 넘게 나오는 거로 메이카가 12회전 정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재고 관리는 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달리는 말에 더 책찍질 한다고 조금만 5.6%만 더 재고 회전율을 높여보자. 그거는 재고를 뭐 줄이는 게 아니고 줄였든 어떻든 간에 그게 관계없이 매출을 한 7.8%더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중에 달성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한 거의 7천억 정도 매출이익이 난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상장 기업이라서 연말 예측액이 맞아 떨어질지 어떨지는 근접할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얘기겠습니다만은 어쨌든 SK 실리콘이 알짜배기 회사인 것 같은데 이런 기업이 오히려 공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상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알짜배기들은 비공개하는 게 속내일 것 같습니다. 회사들이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상 SK 실리콘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회계 투명성 입증을 위해서는 좀 더 오픈형 데이터들을 더 내놓고 숫자 데이터로 공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